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단순한 피로나 허리 디스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간별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오래도록 걷기가 힘들고 또 허리를 숙이게 됐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디스크 그렇죠. 많이 생각하시는데 척추관 협착증도 잘 발생한다면서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허리 디스크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적이 되고 퇴행성의 병변들까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면서 결국 퇴행성의 병변들이 극도로 치닫게 되면 척추관의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퇴행이 계속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로 인한 내 몸에 상처들이 누적이 되면서 뼈가 주저앉으면서 뒤쪽으로 자라나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앞쪽에서 눌리면서 튀어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중심신경인 척수라는 신경이 좁아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텐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왼쪽 편이 정상적인 척추관이에요. 안쪽에 까만색 부분들이 척수라는 중심신경입니다. 자, 척수는 사이즈가 이 정도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앞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빨갛게 누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쪽에서는 뼈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감싸고 있는 황색 인대가 비우가 되면서 신경이 동그랗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모나게 찌그러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척수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척수관이 좁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은 이제 제 병원에 오자마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이 증가를 하고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들을 보면 자, 우리의 척추는 여러 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여러 개의 구조를 골고루 잘 사용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적당한 운동을 해주고 평소 때 몸을 잘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평생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여러 가지 구조물들 중에 유독 내가 한 군데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딱 사용하고 있는 그쪽 부분만 퇴행성이 빨리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내가 한 군데만 굳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 내 자세가, 내 생활 습관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이제 나이가 든다고 다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허리가 괜찮으신 분도 있고 또 허리가 안 좋은 분도 있는데 개인차가 생긴단 말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천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통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네. 관절이나 뼈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튼튼하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것들에 좀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좀 약한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내 몸을 얼마만큼 골고루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내 척추 주변에 근육과 인대들을 얼마나 잘 풀어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네.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도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그다음에 어깨 쪽의 근육들과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받쳐줄 수 있어서거든요. 자, 우리 오래 앉아있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나 꾸부정하게 굽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척추의 퇴행성을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가 그 허리 디스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30대나 40대 환자분들은 거의 척추의 디스크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30대, 40대 척추의 디스크가 생겼을 때 빠르게 증상들을 흉터 없이 그리고 후유증이 없이 제대로 잘 치료를 한다면 그 뒤에도 재발할 확률도 낮아지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치료 시기를 늦춰버리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척추에 한번 상처가 생겼던 부분들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지 못하고 신경이 손상됐던 부분들이 원활하게 다 회복이 되지 못하면 이게 결국 누적이 돼서 50대, 60대에서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이 가지고 오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 시기가 중요하고 치료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랑은 틀리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발병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들이 사실이죠. 먼저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유전학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빠와 엄마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체형이 비슷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마와 아빠의 생활 습관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협착증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가 돼도 잘 뛰어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40대, 5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협착증이 진행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치 않게 그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인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얼마만큼 내가 단련을 했는지 그리고 척추의 퇴행화 과정들을 얼마만큼 잘 막았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들은 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 자, 일단 근육부터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척추 주변에는 안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근육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사실 척추라는 부분들은 우리 골반 위에 받쳐져 있는 기둥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춧돌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잘 위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척추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 중에서 엉덩이에 있는 둔근이나 아니면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을 잘 강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사이클링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거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꼭 나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더라. 플러스 평소 때 척추 주변과 그다음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강화시켜 놓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조금이라도 문제가 척추 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그때 빠르게 조처를 해놓고 치료를 해놓고 그다음에 예방 방법들을 잘 유지를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은 워낙 자주 발생하고 또 중년 이후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척추관 협착증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디스크랑 협착증이 거의 증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참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제가 표로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허리 쪽이랑 다리 쪽의 증상들이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참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은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허리를 굽히기 힘들 때가 허리 디스크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적인 자세가 앞으로 숙이고 꾸부정하게 평소 때 걷는 것들이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굽히는 자세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평소 때 주변에서 허리가 왜 이렇게 굽지? 허리 좀 펴봐. 이런 소식에 이제 말씀을 듣는다면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 올렸을 때 30도에서 70도까지 다리 쪽에 통증이나 아니면 허리 쪽에 통증이 같이 나타난다면 허리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리를 올리는 것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경학적인 증상의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허리 디스크는 뭔가 뒤쪽이나 옆쪽이나 뚜렷하게 뭔가 타고 내려가는, 당기는, 저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상 감각들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집에서 평소 때 내가 다리가 평소 때 조금 저린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왜 이렇게 시리지 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다리 쪽에 근육들이 약간씩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초기 증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진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주 맛있는 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김밥 나눔 봉사단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경로당 2-3곳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김밥을 나눠드리면서 따스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날 소풍과도 같은 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웃의 온기까지 듬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지요. 고맙습니다.